3월 30일 월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어제 방송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하고 정정 보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한강 유람선 좌초 사고 이걸 방송을 하면서 한강 유람선과 한강 버스 이걸 착각을 해서 오보를 했습니다. 한강 유람선은 여의도에서 출발을 하죠.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유람선이고 이건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합니다. 서울시는 관리 감독의 기능만 할 뿐이죠. 한강버스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한강 개발을 위해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걸 혼돈을 했고 이 착각을 일으켰고 그래서 서울시를 비판했습니다. 잘못된 보도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게도 사과를 드립니다. 참 간단한 문제였는데 한강버스, 한강유람선 이렇게 간단한 것에서 착각을 일으켜서 오보를 할 때 크든 작든 정말 부끄럽고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고 앞으로 더 철저하게 팩트체크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소위 이재명 사건의 이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입니다. 이 국정조사가 본격화됩니다. 어제부터 민주당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소위 박상용 검사입니다. 대북 송금, 여기에 강압수사가 있었다.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대북 송금의 이 변호사죠. 서민석 변호사. 이 서민석 변호사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이번 지방선거에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청주시장 예비 후보죠. 이화영인데 이화영의 변호사는 몇 번 바뀌었습니다. 또 법정에서 이화영 자기 부인과 이 말다툼을 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소위 쌍방울 대북 송금 이걸 이재명에게 보고했느냐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화영의 진술도 오락가락했고 어제 이제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문제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짜깁기로 공개를 한 겁니다. 박상용이 소위 강압수사를 했다, 회유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박상용이 이 변호사가 통화를 한 부분, 이 녹취한 것을 공개한 것을 보면 어제 이화영이 종범이다라는 진술을 해야 이재명이 주범이다 이런 진술이 있어야 이화영에 대해서 공익 제보자라든지 이 보석이라든지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소위 특가법상 뇌물을 적용할 것이냐 그냥 뇌물을 적용할 것이냐 이게 검사와 변호사가 논의를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이 녹취록 짜깁기를 해서 민주당 쪽은 이 주장입니다. 박상용이 강압수사를 했다. 사실은 이런 주장은 2년 넘게 민주당이 계속 해온 것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박상용 검사는 계속 싸워오고 있습니다. 소위 연어 술자리가 있었느냐, 박상용 검사실에서. 그 다음 이런 회유, 강압수사가 있었느냐, 이화영이 그래서 진술을 왔다 갔다 번복을 했느냐, 아니면 박상용 검사의 말대로 이건 짜깁기 녹취다. 박상용 검사가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이화영 변호사 측에서 형량 거래를 요청해 온 것이다. 좀 형을 감해 줄 수 없느냐, 보석을 해 줄 수 없느냐, 일반적인 뇌물죄로 적용해 줄 수 없느냐, 이런 것들을 해와서 자기가 그렇게 해 줄 수가 없다. 선처를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 나온 건데 이 말만 쏙 빼내서 이렇게 짜깁기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이 민주당은 이렇게 왜곡해서 가짜 선동, 가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상용 검사도 계속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조사가 본격화되면 박상용 당시에 검사실도 찾아가서 연어 파티가 있었느냐 이 녹취록 계속해서 또 이걸 가지고 민주당은 왜곡을 할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소위 대장동 일당입니다. 이재명의 공범들이죠. 김만배, 남욱, 정영학 모두 이런 사람들을 또 증인으로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국회로.
아마 필요하면 이화영도 또 부르게 될 겁니다. 이런 지금 이재명의 공범들을 모두 부르겠다. 뭐 7가지 사건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까지 전부 뭐 조작 기소를 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꼭 이렇게 녹취록이 등장을 합니다. 대북 송금에는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또 대장동 재판에는 정영학의 녹취록, 뭐 엄청난 양도 엄청납니다.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 국민들이 녹취록 전문을 모두 들으면 명료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대장동 일당이 이야기하는 뭐 검찰이 뭐 배를 째겠다라고 했다 뭐 이런 것들, 이 대장동 범죄가 모두 드러나게 될 겁니다.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을 모두 전문을 공개하면 대북 송금 강압수사 어느 쪽에서 지금 회유를 하려고 했느냐, 어느 쪽에서 형량 거래를 하려고 했느냐라는 게 모두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모두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또 모두 공개해도 그걸 다 듣고 국민들이 다 듣고 있을 겨를도 없습니다. 재판부는 모두 들었습니다. 또 국민들은 이 재판 사법 시스템 절차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언론을 통해서 또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짜깁기를 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왜곡이 됩니다. 이제 국정조사를 앞두고 많은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이렇게 거짓 선동에 나서면서 많은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점에 검찰 때리기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왜 다시 들고 나올까?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공소 취소, 이게 민주당은 과연 유리한 것일까? 또 민주당은 어떤 거짓 선동으로 이 한 달 동안 이 여론을 조작하게 될까? 여기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맞받아 쳐야 할 것이며 이 검사들은 또 어떻게 맞받아 쳐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좀 의문이 되는 부분들,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 이 대북 송금 이화영 부분은 2년 전에 이미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일 때 국회에서 또 청문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감옥에 있던 이화영이 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우리 현 정사에 전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사법부 재판 중이거나 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또는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인민재판입니다, 이건. 이게 전형적인 인민재판입니다.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인민재판이죠. 근데 사법국가에 있어서 재판 절차는 판사, 검사,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있습니다. 변호사. 그 이유는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의사가 어떤 이 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 몸의 상태, 그 환자의 건강 상태, 어느 정도 수술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 치료가 좋으냐, 뭐 여러 가지의 방법, 수십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오랜 경험으로 전문가로서 이 전체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그 상황은 뭐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살인 사건이었느냐,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살인 사건을 저지른 그 피의자의 지금 상황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재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천지 차이가 나게 되죠. 이화영, 감옥에 있는 이화영을 불러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일 때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미 내린, 유죄 판결을 내린 대북 송금 이 재판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인민재판을 열었습니다. 지금 또 이 인민재판을 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화영은 대법원까지 가서 소위 법 전문가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걸러지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전문가인 의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그 모든 내용을 알 수 없고 균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균형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 지금 잘못된 것이었느냐, 전체적으로 언론도 취재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건 명료한 겁니다. 검사와 변호사는 언제나 소통을 하죠. 재판 진행을 협의하죠. 지금 이화영 변호사 쪽에서
좀 잘 봐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박상용 검사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선처를 해줄 조건이 있다. 지금 이화영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혹시 좀 의문을 받을 실수를 한 이런 멘트들을 뽑아내서 국민들에게 알리려 할 겁니다. 소위 박상용 검사의 뭐 잘못된 행태를 조그마한 것을 꼬집어내서 이 대대적으로 선동을 하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박상용 검사는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을 부각시켜서 이 검사들이 이런 식의 수사를 해왔다라고 선전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게 부각될 수 있는 민주당은 왜 이런 국정조사를 하게 될까? 공소취소를 노리게 될까?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검찰 때리기를 하는 것이 강성 지지층에 또 민주당 지지층에 또 이재명에게 나쁘지 않다. 검찰은 이미 해체시켜 놓았다. 검찰은 이미 반격을 할 힘을 잃었다. 그래서 손해볼 것이 없다. 지금 싸움은 이제 강성 지지층 양쪽 모두가 아니고 전체 일반적인 국민들이 대상입니다. 이 일반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어도 손해볼 것이 없다. 거짓 선동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계산을 한 겁니다. 사실 이재명 정권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재개, 이재명의 위법 사안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영남권에서도 뭐 이재명이 얄밉고 교활하지만 이재명이 뭐 이런 좀 그런 대로 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고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범죄를 잘 저지를 뿐입니다. 거짓 선동을 잘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재명 독재, 민주당 독재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드러나게 될 겁니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의 이런 여러 가지 거짓 선동에 따라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자꾸만 묻혀집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 사법 리스크가 자꾸만 묻힙니다. 그렇지만 이 사법 리스크를 자꾸만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송은재 TV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차라리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꾸 무뎌지는 이걸 이 국민들의 여론에 쟁점으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격한, 민주당의 과격한 행동이 있으면 오히려 좋겠다. 차라리 국회 해산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도, 국회를 해산하면 이재명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107명의 의원들이 사퇴서를 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회는 완전히, 이건 뭐 국회가 아니다. 완전히 국회 조종을 울려야 합니다. 국회 해산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의 독재를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검사들의 반격이 있을 텐데 국민의힘이 또 반격을 하게 되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부상이 될 텐데도 이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거짓 선동을 할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균형 있게 보지 않고,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서 이 대장동을 수사한 검사들의 일부 행동만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왜곡하려고 할 것이다. 이게 벌써부터 언론 보도를 보면 벌써부터 이런 식의 보도입니다. 이게 지금 박상용 검사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박상용 검사도 뭐 형량 거래를 한 이런 좀 부적절한 멘트를 한 건 사실이지 않느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이제 검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뭐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누구나 긴장하고 떨었죠. 일반 국민들도. 이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범죄자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좀 과도해도 괜찮고 과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검찰이 과잉 수사한 부분을 계속 집어내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법꾸라지고 권력을 쥐었고 야당 대표고 이런 이재명을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이재명을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좀 과도해지지 않겠습니까? 좀 과도하지 않고 이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재벌들의 범법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일반적으로 수사해서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국민들 수사하듯이 수사해서 돈 있고 힘 있는 놈들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만을 계속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 균형감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박상용 검사도 일정 부분 좀 부적절한 말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것만을 부각시켜서 지금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 조작 기소를 했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려고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그래도 남아있는 이 검사들이 이 자신들의 업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부정하는 겁니다. 또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까지 판결 난 걸 지금 국회에서 이민재판하겠다라고 합니다. 비전문가들이, 법꾸라지들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전문가들이 내려놓은 이 3심제를 통해서 내려놓은 이 결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균형감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균형감 있게 보면 이 대북 송금은 유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장동 비리 유죄입니다. 대장동 비리는 이 대장동 피고인들을 불러서 또 거짓 선동을 할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항소 포기 외압입니다. 8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겼습니다.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이. 이걸 항소 포기를 해서 8천억 원을 지금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 지금 봐주기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 외압이 쟁점입니다.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는 이미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이 녹취록을, 정영학 녹취록을 또 짜깁기를 해서 많은 주장들을 할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대장동 일당이 검사들이 자기들 배를 째겠다라고 한다. 배 째라 식이냐? 그러면 너 정말 배 쨘다?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말 하는 검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형 비리들, 힘 있는 이 정치인들, 이재명 법꾸라지들, 이 검사들이 수사하면서 어느 지금 대한민국의 감옥에 있는 그 많은 도둑놈들이 누가 지금 검찰에 와서 순순히 자기가 이거 잘못했다라고 털어놓는 도둑놈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거짓말하거나 모두 자기는 잘못 없다 발뺌하고 모두 변명합니다. 이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중에 나왔던 말, 배째라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배 짤 수밖에 없다. 너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그 부분만 빼서 이 균형감입니다. 이 부분을 보려면 사실은 전문가가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전체를 다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언론사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왜곡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이건 항소 포기 외압이 핵심입니다.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이 전문이 공개가 되고 균형을 찾게 되면 이건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역풍이죠. 이재명 재무든 파는 것이죠. 대장동 마찬가지입니다. 항소 포기 외압,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는 역풍이 불 뿐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 뿐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검찰 측에서는 이 검사들, 아무리 지금 검찰이 해체됐다라고 하지만 이 검사들은 박상용을 비롯해서 자기가 검사로서 한 자기 일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해서 교묘하게 일정 조정, 또 자기들이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 특위에. 이 물량 공세, 왜곡을 통해서 뭐 입틀막을 해 가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전선동만을 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제대로 된 재판 재개입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 주춤거리고 있지만 이걸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건 보수 우파 전체가 동의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재판 재개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역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장동혁 대표도 이제 계속해서 매일같이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째, 사흘째 내고 있는 메시지의 주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범죄자다. 지금 출마해 있는 사람들 전부 범죄자들이다. 부산의 전재수, 경남의 김경수, 지금 경기도의 김용 전부 범죄자들입니다. 이재명이 범죄자니까 이걸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도 맞서 싸우게 될 것이고 민주당은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이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만을 다시 부각시키는 이재명의 재판 재개 위험성만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걸로 국민의힘이 다시 이 승기를 잡는, 다시 뭉칠 수 있는 기회도 잡아야 한다. 그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을 쫓아냈지만 친한계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소위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뭐 오세훈도 있고 지금 뭐 유승민도 저 경기도에 출마할 건지 출마하지 않을 건지 대구도 지금 복잡해져 있습니다. 대구도 저 주호영이 끝까지 무소속 출마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진숙도 지금 뛰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드니까 이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자기가 지금 뭐 후보도 없는 저 광주 전남에 출마를 하겠다. 이정현이 잘한 결정입니다. 광주 전남, 호남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보다 많은 투자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호남에서 뭔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 또 영남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국민의힘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호남을 절대로 비교하면 민주당이 DJ 시절부터 부산 경남을 파고들었던 그래서 20년 30년 뒤 지금은 부산 경남의 지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 이정현의 이정현이 자기가 먼저 희생을 하겠다, 희생이 되겠다. 이 대구의 주호영에게 하는 이야기죠. 육선을 한 주호영이 대구시장도 또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저걸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대구에 많은 주호영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정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컷오프의 기준이, 방식이, 절차가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제 재판 가처분 결과로 나오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한동훈이 이번 이 대북 송금에 자기를 증인으로 불러라. 그런데 민주당, 국민의힘 아무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한동훈이 이재명 이 구속영장 체포동의안도 한동훈이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했습니다. 한동훈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이게 조작 기소라면 한동훈이 주범입니다. 한동훈을 불러야죠. 민주당이 왜 한동훈을 부르지 못합니까? 한동훈도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국민의힘 공격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부분입니다. 이 자기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것만을 때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당연히 때리고 있고 한동훈도 이 부분만을 때리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조국과 또 어그로를 떤다라고 하죠. 조국에 대해서 나를 피하지 말라. 조국이 또 욕설을 했죠. 이렇게 하는 부분. 저건 더 큰 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관심을 끌려면 저 둘이가 싸워야 계속 언론에 관심을 끕니다. 한동훈은 계속해서 선거 지원, 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가면 이제 보수 전체가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싸우고 또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뭉쳐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를 놓고 또 초재선 사이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 지금이라도 비대위로 가야 하지 않느냐, 오세훈 하는 이야기가 뭐 당 따로, 서울시당 따로, 선거 따로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 붉은 옷, 빨강색 옷 못 입겠다, 흰 옷 입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다시 한번 뭉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송재TV 댓글에서도 저에게 왜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 정치인들 지지하는 이런 부분, 어제도 제가 이 신인들이 돌풍을 일으켜야 한다, 이 오세훈 박형준을 좀 비판을 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 말씀도 있고, 이 뭐 한동훈 저 배신자, 입도 뻥끗 할 수 없는 저 한동훈, 뭐 이준석, 이런 부분입니다. 송재TV는 누구 개인을 지지하지도 않고 장동혁도 지지하지 않고 한동훈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년 만에 언론 인터뷰를 했다, 중앙일보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가 참패한 것을 인정하자. 뭐 이재명이 보수 정책을 하는 것은 다행이 아니냐. 지난 10년 동안 보수가 참패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검찰 수사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참패를 한 것은 사실인데 보수의 재건은, 이재명이 뭐 보수의 정책을 하는 것은 전부 거짓 선동, 쇼일 뿐입니다. 범죄자 이재명, 법을 어기는 이재명은 보수가 될 수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법치는 보수의 생명입니다. 이재명은 절대로 보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 그냥 정치 장사꾼일 뿐입니다. 범죄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해왔고 하고자 하고 획득한 그런 이 정치 장사꾼일 뿐입니다. 그런 이재명에게 보수를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보수가, 대한민국의 70%가 넘는 보수가 대한민국의 이만큼의 발전, 이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라고 자부합니다. 평가합니다. 보수가 전체가 뭉쳐서 보수가 저런 범법자들, 저런 좌파를 제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누구든 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잘 싸우는 사람, 여기서 잘 싸우는 것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이런 정치, 국민들에게 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치, 그런 정치라면 좀 부족해도 그런 사람을 응원한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응원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될, 마지막까지 이재명 정권이 끝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될 국민의힘 보수파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가장 확실한 화두입니다. 3월 30일 월요일 아침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에서 오디오 파일 하나가 유출되면서 그야말로 거대한 정치적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1야당과 검찰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이 사건.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일하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비밀 녹음 파일이라는 게 말이죠, 그냥 단순한 증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무기가 되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정말 생각해볼 문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정치와 사법의 정면 충돌.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당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뭘 꺼내들었냐? 바로 국정조사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모든 논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국정조사라는 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가,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하면서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논란의 중심이죠. 유출된 녹취록, 그리고 여기서부터 불거진 강압수사 의혹입니다. 먼저 민주당 쪽 이야기부터 들어봐야겠죠. 이들이 이거야말로 스모킹건이다, 검찰이 잘못됐다면 명백한 증거다 하면서 녹음 파일 하나를 딱 하고 공개한 겁니다. 그럼 이 녹취록에 대체 뭐가 담겨 있었냐? 민주당의 주장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이거 들어봐라. 검사가 증인을 막 압박해서 우리 당대표가 주범이라고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수사 조작 의혹을 제기한 거죠.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짝깊게라는 반박. 그런데 말이죠. 모든 이야기에는 양면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에 관련된 검사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야기의 반대편, 즉 검찰 쪽 논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쪽 주장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단어, 짱깁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왜 영상 편집할 때 앞뒤 다 자르고 자극적인 부분만 딱 붙여서 보여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녹취록도 전체 대화 맥락은 싹 무시하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악의적으로 잘라붙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의 방어 논리는 뭐냐? 아주 명확해요. 이 녹취록, 그거 사실은 변호인 쪽에서 먼저 플리바겐, 그러니까 형량 좀 깎아달라고 협상을 걸어온 거다. 그래서 나는 왜 선처가 힘든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었을 뿐인데 그 대화의 일부만 딱 잘라서 공개한 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상황이 딱 이렇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명백한 강압수사다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건 정상적인 형량 협상 논의였다라고 맞서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복잡한 공방 전체가 결국 강압이냐 협상이냐, 이 두 단어의 싸움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건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과연 이게 현대판 인민재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녹취록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논란에서 한 발짝 쫙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바로 헌법적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본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굉장히 아주 강력한 표현을 써서 비판하는데요. 바로 인민재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재판은 법정에서 법률가들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치가들이 마치 자기들이 판사인 것처럼 나서서 여론으로 사람을 심판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적법한 사법 절차를 무너뜨리는 인민재판과 다를 게 뭐냐, 이런 주장인 거죠. 이 비유가 원본 자료의 핵심 주장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집도하는 외과 의사한테 어이 의사 양반, 그렇게 자르지 말고 저쪽을 잘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사법 절차라는 것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수술과 같은데 여기에 비전문가인 정치가들이 끼어들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비유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이 모든 논란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이 치열한 공방이 사실은 더 큰 정치적 그림의 일부라는 분석입니다.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원본 자료에서 분석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동기는 크게 몇 가지입니다. 우선 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고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거죠. 또 계속해서 제기되는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결국에는 이런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서 전체적인 여론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오려는 그런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원본 자료의 시각에서 보면요,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정 안에서 누가 맞냐 틀리냐를 가리는 진실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여론이라는 거대한 법정에서 누가 이야기의 주도권을 쥐느냐를 놓고 벌이는 아주 치열하고 고도화된 정치 싸움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치적인 감독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은 과연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감시가 도를 넘어서 사법부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정답이 없는 이 문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